레몬수 잘못 마시면 다이어트는커녕 위와 치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레몬수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레몬수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몸에 좋다더라,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해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42세 여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드셨는데요. 처음 한 달은 너무 좋았어요. 체중도 3kg 빠지고 피부도 맑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5kg가 늘었고 속쓰림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위염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게다가 치아가 시려서 찬물 한 잔도 못 드실 정도가 된 겁니다. 몸을 위해 시작한 레몬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내 얘기 같으신가요?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빨리 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체질에 맞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즉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레몬수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올바른 레몬수 섭취법, 그리고 보너스로 레몬수 대신 마셔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대체 음료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몬수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위가 약한 분들이에요. 레몬수 한 잔 상쾌하게 시작하려고 마셨는데 되레 속이 따끔거리거나 소화가 더 막히는 것처럼 더부룩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내 위가 그만해 하고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레몬의 산도는요, pH 2에서 3 정도로 꽤 강한 편이에요. 물론 건강한 위라면 원래 위산이 훨씬 강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속에 상처가 있거나 아침 공복에 속쓰림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몬수의 산도가 오히려 상처난 위를 더 긁어서 증상이 확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참고 마셔야지가 아니라 안 맞는 거 멈추는 거. 이게 바로 내 위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레몬수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치아가 약한 분들이에요. 레몬수를 마신 뒤에 괜히 이가 시큰거리고 찬물을 마시면 욱 하고 시린 느낌이 온다면 그건 그냥 예민해서가 아니라 레몬 속 산이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층을 살살 녹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치아의 에나멜층은 한번 약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시린 이로 이어지고 더 심하면 충치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치아가 원래 약하신 분들, 또 레몬수를 오래 머금고 음미하시는 분들은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못 마시는 건 아닙니다.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빨대를 사용하셔서 치아에 직접 닿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둘째, 다 마신 뒤엔 가볍게 물로 헹궈내듯 입안을 씻어주세요. 마치 유리컵에 신 음료를 부었다가 바로 씻으면 얼룩이 안 남는 것처럼요. 셋째, 양치 직후엔 피하시고 최소 3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세요. 양치 후에는 치아의 에나멜층이 잠깐 약해져 있거든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레몬수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치아 손상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몸 건강을 위한 레몬수라면 치아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세 번째는 몸이 잘 붓는 분들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잘 안 빠진다든지,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종아리에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다든지,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있는 경우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몸 안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레몬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체질인 분들이 물처럼 레몬수를 계속 들이키면 오히려 부종은 심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좋다길래 레몬수를 하루에 2리터 가까이 마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온몸이 더 붓고 소화까지 불편해지셨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체질인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꼽 바로 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만약 그 부분이 유난히 아프다면 그건 단순히 가스 때문이 아니라 소장에서 재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라는 생각으로 레몬수를 억지로 들이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체질은 하루 종일 물 대신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하루 한두 잔 가볍게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내 몸에 안 맞는 걸 꾸역꾸역 먹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다이어트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레몬수를 드시고 입술이 붓는다든지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온몸이 가렵다든지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건 절대로 억지로 드실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레몬이 안 맞는 체질인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위가 약해서 공복에 속쓰림이 자주 오는 분들, 치아가 약해 시큰거리거나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 몸이 잘 붓고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체질인 분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 이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레몬수는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니까 참고 마셔야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내 몸을 더 망칠 수 있어요. 진짜 건강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건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나는 레몬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마셔야 하지? 걱정 마세요. 그 답은 제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레몬수가 잘 맞는 체질인 분들이라면 왜 레몬수가 다이어트에 건강한 든든한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뱃살이나 내장지방 때문에 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배만 그대로라서 거울 앞에서 한숨 쉬실 때 있잖아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47세 환자분도 딱 그랬습니다. 체중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배만 불룩해서 옷을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레몬수를 하루 한두 잔 곁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허리 쪽에서 바지가 헐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에는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럴까요? 레몬은 100g에 20칼로리밖에 안 되는 초저칼로리 과일인데다가 포화지방 0, 콜레스테롤도 0입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제일 안 빠지는 내장지방 뱃살을 빼줘요. 그래서 레몬수는 단순히 살 빠지는 물이 아니라 체지방 연소 모두를 켜주는 물이에요. 운동이나 식단만으로는 안 빠지는 분들이 레몬수를 곁들이면서 훨씬 큰 변화를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머리가 늘 무겁게 시작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잠은 분명 7시간, 8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은 날들 있잖아요. 이럴 때 레몬수가 도움이 됩니다. 레몬 속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밤새 쌓여있던 활성산소와 독소를 잡아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간이 해야 할 해독 작용을 레몬이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술을 자주 드시는 50대 남자분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너무 피곤해서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후로는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 출근길이 훨씬 수월해졌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레몬수는 단순히 상큼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 청소부처럼 독소를 치워주고 간을 도와 아침 피로를 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기를 계절마다 달고 산다거나 거울을 봤더니 피부가 칙칙해서 속상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레몬이 이때 진짜 빛을 발합니다. 레몬 100g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량의 128%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레몬 한 개만 챙겨도 하루치 비타민C는 이미 충분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레몬수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감기를 예전보다 덜 걸려요. 피부가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아요.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만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피부 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잔주름을 늦추고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해요. 즉 레몬수는 몸 건강과 피부 미용을 동시에 챙겨주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음료라는 거죠.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까지 좋아진다면 안 챙길 이유가 없죠. 정리하자면 뱃살, 피로, 피부 이 3가지 고민을 동시에 잡아주는 게 레몬수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작용 없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레몬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몬수가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레몬수 대신 마셔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대체 음료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레몬수는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레몬은 하루에 딱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효과 빨리 보려면 두세 개 진하게 타서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빨리 빼야 한다라는 마음에 하루에 레몬 3개를 진하게 타서 마셨는데요. 처음에는 상쾌하다고 좋아하셨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속쓰림이 심해졌고 위내시경 결과 위험이 너무 악화된 상태였어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넣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가장 무난한 비율은 물 2리터에 레몬 1개. 하루 종일 나눠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조금 진하게 드셔도 괜찮은 분들은 물 1리터에 레몬 1개까지는 괜찮아요. 컵으로 드실 땐 물 300ml에 레몬즙 한두 스푼. 이게 딱 적당한 비율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효과는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위와 치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레몬수는 많이가 아니라 딱 알맞게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껍질을 꼭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과육만 쓰고 껍질은 뚝 버리시죠. 그런데요, 사실 진짜 힘은 이 속살보다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피부 탄력, 간 건강, 노화 방지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껍질은 버리면 손해인 보약 같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껍질에는 왁스나 농약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척해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꼼꼼히 헹구기. 이 과정만 지켜도 안심하고 껍질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몬 양쪽 끝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이 부분에서 쓴맛이 강하게 나오고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즉 껍질은 살리고 끝은 버리기. 레몬수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씨앗은 빼고 껍질은 살짝만 우려내세요. 레몬을 반으로 가르면 씨앗이 있죠. 그냥 두고 즙을 내면 떫은 맛이 올라오고 위까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씨앗부터 꼭 빼주세요. 씨앗을 뺀 뒤에는 즙을 짜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남은 껍질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껍질을 어떻게 쓰느냐? 오래 우리지 말고 딱 10분 정도만 은은하게 우려내세요. 20분이 딱 영양은 담기고 맛은 쓰지 않게 잡아주는 황금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껍질은 은근히 우려낼수록 보약이 되고 오래 방치하면 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살짝만 우려내는 센스, 이게 꿀팁입니다. 자, 네 번째, 물 온도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수 드실 때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타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레몬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4,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가장 잘 살아납니다. 이 온도는 손등에 닿으면 따끈하다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 뜨거운 물, 특히 70도 이상의 물을 쓰면 어떨까요? 비타민C가 금세 파괴돼 버리고 맛까지 쓰게 변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은 날려버리고 나쁜 맛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꼭 4, 50도 정도의 따뜻한 레몬수로 시작해보세요.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노폐물 배출과 대사 촉진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레몬수의 진짜 힘은 온도에서 갈린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주세요. 정리해보면요. 깨끗이 세척, 양끝 제거, 씨앗 빼고 즙 짜기, 껍질은 살짝만 우려내기, 미지근한 물에 타 마시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레몬수를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레몬수 제대로 알고 마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많아요. 원장님, 저는 레몬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속도 쓰리고 치아도 시리고 그럼 뭘 마셔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레몬수 대신에도 충분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질별 맞춤 대체 음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 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3가지 대체 음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몽수입니다. 혹시 아침에 자몽 반 개 딱 짜서 마셔본 적 있으세요? 레몬처럼 상큼하면서도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도 레몬보다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자몽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줘요.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쪽으로 대사가 바뀌는 거죠. 특히 뱃살이 잘 찌는 분들, 먹으면 바로 살로 간다 느꼈던 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과일이 자몽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레몬수는 속이 쓰려서 못 마시겠어요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자몽수로 바꾸고 훨씬 편하게 드시면서 뱃살도 쏙 빠지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몽은 일부 약물,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와 만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로 귤피차입니다. 귤 드시고 껍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그런데요, 이 껍질이 사실 보약 못지않은 보물이에요. 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지방이 잘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귤피차를 꾸준히 드시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불안했던 마음까지 차분히 쫙 가라앉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속이 편해지고 피부와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요즘에는 티백으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불 끄고 조용히 귤피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몸은 따뜻하게 풀리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는,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이런 기분이 절로 드실 거예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 워터입니다. 투명한 물에 블루베리를 톡톡 넣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보랏빛이 우러나오죠. 그 색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물에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몸의 대사 건강을 지켜줍니다. 물론 지방을 직접 태우는 건 아니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폭식 욕구가 줄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는 결국 꾸준합니다. 이 역할을 블루베리 워터가 해줍니다.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레몬처럼 위를 자극하지도 치아를 시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오래 꾸준히 마실 수 있는 음료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블루베리 워터를 권했을 때 선생님 그냥 물 마실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간식 생각도 덜 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몸에도 좋고 마음까지 채워주는 블루베리 워터의 힘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뱃살 체중 감량이 가장 큰 목표라면 자몽수가 제격이고요. 스트레스가 많고 기분 따라 폭식을 자주 하고 지방 축적이 걱정된다면 귤피차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 대사 건강, 피부까지 챙기고 싶으시다면 블루베리 워터가 최고의 선택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하든 내 몸이 편안해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절대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되고 그게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레몬수 분명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위가 약해 공복에 속쓰림이 자주 오는 분들, 치아가 약해 시큰거리거나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 몸이 잘 붓고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레몬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신다면 레몬수는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잘 맞는 분들에게는 레몬수가 다이어트에 정말 든든한 보조기가 될 수 있어요. 뱃살과 내장 지방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간 건강과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면역력과 피부까지 챙겨주는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레몬은 하루 딱 1개면 충분해요. 물 2리터에 레몬 1개. 컵으로 드실 땐 물 300ml에 레몬즙 한두 스푼이면 딱 충분합니다. 양 끝은 잘라내고 씨앗은 꼭 빼주시고요. 껍질은 10분 정도 은은하게 우려내면 항산화 성분은 살리고 쓴맛은 줄일 수 있어요. 물 온도는 40~50도 딱 미지근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비타민C도 잘 지켜지고 위에서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레몬수가 잘 안 맞는 분들은 자몽수, 귤피차, 블루베리 워터 같은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 꼭 레몬수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김진강의 참 쉬운 다이어트를 통해 여러분이 억지로 참고 버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체질에 맞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진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혹시 지금도 다이어트 때문에 지치고 왜 나는 이것도 안 맞을까 속상해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방법이 내 몸과 안 맞았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딱 맞는 방법을 찾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쉽고 따뜻한 다이어트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레몬수 드시고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속이 편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불편했다든지 어떤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한의사 김진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